제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력 발전이 하나의 원자력에서 통째로 그 거대한 원자력을 돌리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높고 가동을 이렇게 발열을 한 다음에 시키려면 굉장히 그 위험을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물만 데우면 될 거 아니에요. 증기 발전이면 물만 뭐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에서 물 데우면 안 됩니까? 그 물을 여러 군데에서 데워서 하나로 합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금속 통로를 통하든지 금속 통로를 통하면 거기서 뭐 열이 식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거대한 어떤 증기 발전도 가능하고 뭐 그 물로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제 방식의 자동차 실린더 방식의 이런 폭발 행정을 통해서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고리를 감아주고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서로 두께가 틀린 그런 연구 자석들을 몇 겹으로 해가지고 제 평균 이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강력한 파동 에너지, 파동 전기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뭐 수력도 풍력도 다 이런 식으로 이런 회전축과 연구 자석 발전 구조로 가면은 굉장히 그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안 하고 그 수소 온도를 높여 가지고 산소하고 섞어주면 더 강력한 폭발 행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소를 프로테이지를 높여주면 훨씬 더 발열이 높게 되고 만약에 우라늄 분말을 좀 섞어준다 그러면 강한 그걸로 뭐 증기 엄청나게 빨리 데울 수 있고요. 증기를 데울 때도 물을 갖다가 뭐 수십 군데 한 군데 원자력에서 어차피 만드는 물보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이렇게 작은 이런 폭발 행정을 통해 작게 물 데워가지고 하나로 합쳐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예요. 그죠? 발열 문제도 없어요. 발열 문제도 그렇게 크게 생길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 물을 한 군데 여러 수백 군데 수백 군데가 데워가지고 하나의 금속 통로로 하나로 합쳐주면 될 일이다. 그것도 빠르게 유속이 흐르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만을 통과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넓고 좁고 촘촘하게 해서 빠르게 유속이 흐르게 하거나 밴딩식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그 압력을 빠르게 유속을 흐르도록 만들어주면 그 유속이 흐를 때 그 위를 갖다가 이제 그 열을 절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전기를 절연하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덮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여존실이 없이 하나의 탱크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전기 터빈 발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수백 개로 해서 안전빵으로 갈 수 있고 또는 그거를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안전하게 그런 소형 원자료보다도 더 작은 거겠죠. 폭발 행정으로 자동차 폭발 행정으로 가지고 전기를 자체 회전축을 돌려서 생산하는 방식과 전기를 물을 데워 가지고 하는 방식 이거 두 가지로 혼용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작은 사이즈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군데서 한꺼번에 이렇게 데우는 방법이 있고요. 한 군데서 여러 군데서 모아가지고 데워주면 훨씬 더 전기 발전이 쉬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이렇게 물을 끓여버리는 방식도 있고, 뭐 이렇게 길이를 서로 이렇게 파형의 크기가 틀린 전파를 몇 개 묶음으로 해서 저 방식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쏴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토네이도 이렇게 방식인데 회전판을 돌려가지고 밑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 묶음 전파를 쏘고 그러면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없으면 이게 토네이도 일어나는 거고 바닷물에서는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 물을 곧바로 끓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이건 이제 전기로 전파를 일으켜야 되겠죠. 또는 뭐 금속 막대기를 안에 넣어가지고 서로 꽈가지고 서로 굵기 같은 금속 막대기 수십 개나 수백 개를 넣었고 전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물을 끓여버리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예 그냥 금속 막대기에다 금속판을 결합해서 열이 옆으로 전도되도록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중하를 동시에 되어버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굉장히 빠르게 끓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주면 그 전기를 데워주는데 물을 데워주는데 조금 투입한다 해서 큰 손실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력이나 풍력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래서 공짜로 얻은 전기를 통해서 그래서 물을 데워주면 그렇게까지 그 비용 대비해서 나오는 전기가 더 많으면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기 양식장이다 또는 어떤 목욕탕이다. 그래서 목욕탕이다. 아니면 어떤 종류의 물을 데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 뭐 한꺼번에 데울 필요가 뭐가 있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수백 군데에서 한꺼번에 데우면 금방 빨리 데운단 말이에요. 그죠? 수백 군데 그걸 하나로 금속관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주면 그렇죠. 조금만 데워도 되고 안 데워도 되고 충분한 온도에 도달하게끔 그렇죠. 유속을 빨리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니면 뭐 금속관을 제 방식대로 이렇게 히터기 아니면 이렇게 에어컨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온매가 이제 증발기로 갈 때 그 부분을 금속관을 통과를 하고 히터 코일을 감아놓으면 거기서 다시 추가로 데펴진다 그랬잖아요. 온매가 그런 방식으로 하듯이 물이 지나는 통로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좀 덮여주는 장치를 중간에 이렇게 어떤 저장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불을 떼준다든지 추가로 조금만 그렇게 되면 열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타변으로 보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기로도 데워도 그냥 일반 그래가지고 발열 구조를 통해서 연료를 태워서 그냥 뜨겁게 그 부분만을 금속 통로의 하나의 중간 지점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만을 데워주는 거예요. 중간 저장 탱크 같은 것을 지나면 거기서 살짝 데워주면 추가로 열 손실 없이 추가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수백 군데 생산된 물이 그쪽 안으로 대형 탱크 안에 들어가서 발전을 이루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구조를 선택하시면 제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 그거를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